차에나의 첫 출근은 다른 신입사원들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을 안고 시작되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 28살,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명문대 졸업장과 몇 년간의 해외 인턴 경력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훈련된 전략가의 냉철함과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그녀가 입사하게 된 에이펙스 그룹은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제 안보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거대한 공룡이었다. 예나는 그룹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천장까지 솟아오른 유리벽과 대리석 바닥이 주는 압도적인 위용 속에서 자신이 발을 디딘 곳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곳은 권력과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전장이었다. 첫 출근일 예나는 인사팀에서 지정해준 층수를 향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는 곧바로 인재개발팀으로 향해야 했지만 문득 손에 들린 출입증에 이상한 무게감을 느꼈다. 평범한 신입사원에게 발급되는 표준형 카드와는 달리 그녀의 카드에는 금속 재질의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그룹 내에서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을 상징하는 에이펙스 원의 로고와 미묘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이 회사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나 일단은 배정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관은 늘 그렇듯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예나가 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예상치 못한 층에서 핑 소리와 함께 열렸다. 28층, 이곳은 분명 그녀가 가야 할 인재개발팀 사무실이 아니었다. 로비층에서 그녀를 안내했던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코드를 입력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예나가 문이 열린 복도 끝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평정심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28층 전체는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조용하고 엄숙했으며 일반 사무실의 번잡함 대신 마치 미술관처럼 깨끗하고 정제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간결하게 에이펙스1이라고 새겨진 금속 명판이 복도 중앙을 장식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룹 CEO 전용 공간 및 최고 기밀 전략위원회라는 부연 설명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예나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즉시 깨달았다. 이곳은 그룹 내에서도 소수의 인물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룹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복도 구석에 설치된 고급 감지 시스템이 그녀의 존재를 포착했는지 낮은 기계음과 함께 복도의 조명이 더욱 환하게 켜지며 그녀를 비추었다. 예나는 깊게 심호흡하며 자신이 실수로 이곳에 들어왔음을 설명할 문장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적인 해명은 곧 필요 없게 되었다. 복도 안쪽에 유리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3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그룹 내에서도 명망 높은 중역들처럼 보였다. 맨 앞에 선 중년 여성은 냉철한 인상을 가졌으며 그녀의 눈빛은 예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놀라움보다는 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혜진 전무그룹의 법무 및 윤리 경영을 총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 옆의 남성은 턱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한 재무 담당 최성민 부사장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선 마지막 인물은 모든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신혜진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들어오세요. 차예나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예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기다렸다니
자신이 신입사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들은 그녀를 혼내는 대신 마치 예정된 손님처럼 환영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그녀의 논리적 사고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 예나는 잠시 망설였으나 그녀의 본능은 도망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하도록 명령했다. 그녀는 등 뒤의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손을 떼고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저는 오늘부로 입사한 신입사원 차예나입니다. 아마도 제가 층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겠지만 저는 예나는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려 했으나 신혜진 전무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잘라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듯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실수가 아닙니다. 차사원, 혹은 제가 이제부터 당신을 불러야 할 다른 호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당신이 이 문을 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최성민 부사장은 팔짱을 풀고 예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환영합니다, 차사원. 당신이 저희 에이펙스 프로젝트 알파 팀에 합류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조금 복잡했을 뿐이죠. 회장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부사장의 말에 예나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프로젝트 알파, 그것은 5년 전 공식적으로는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그룹 회장 직속의 최고위급 비공개 전략팀이었다. 예나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 팀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지만 그 일이 첫날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예나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정중하게 질문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인사 발령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 알파는 몇 년 전에 신혜진 전무는 예나에게 복도 끝에 위치한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회의실은 원형의 테이블과 최고급 통신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방 전체에서 느껴지는 기술적 분위기가 이곳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당신을 신입사원으로 가장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차 사원. 회장님께서는 늘 당신을 숨겨진 카드라고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룹 내부의 깊은 균열과 불길한 그림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 사람은 예나에게 현재 에이펙스 그룹 내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장 민혁이 몇 달 전부터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으며 그룹은 현재 김태성 부회장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태성 부회장은 표면적으로는 회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룹의 핵심 가치와는 상반되는 방식의 비즈니스 결정을 강행하고 있었다. 신 전무와 최 부사장은 자신들을 포함한 소수의 인원만이 회장 민혁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있으며 그들이 예나를 이곳으로 안내한 것은 회장의 마지막 지시이자 그룹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역설했다. 회장님은 당신이 가진 분석력과 대담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차사원. 당신의 과거 이력, 해외 특수, 임무 경력 등 모든 것을요. 이 자리는 원래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인호 실장의 자리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 실장도 현재 김태성 부회장 측의 압력으로 잠적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당신이 이곳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출입증 코드가 활성화되는 순간 저희는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혜진 전무의 설명은 예나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했던 의구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에이펙스 그룹을 위해 비밀리에 훈련되고 이 상황을 위해 배치된 전략 병기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리며 네 번째 인물이 들이닥쳤다. 그의 이름은 박정호 실장 그룹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인 타이탄의 책임자였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 실장은 신혜진 전무와 최성민 부사장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 미소는 불안정하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시선은 곧 낯선 인물인 예나에게 고정되었다. 신 전무님, 최 부사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구역은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신입사원이라면서요.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죠?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당장 경비를 불러서 박정호 실장의 목소리는 고압적이었고 그의 태도는 자신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과시하려 했다. 그는 예나의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예나는 미세한 움직임으로 그의 손길을 피했다. 예나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박 실장의 분노를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분석하고 있었다. 이 남자가 바로 김태성 부회장과 연루되어 타이탄 프로젝트를 악용하려는 음모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예나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대신 이 기회를 활용하여 그들의 반응을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예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고 박 실장과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박정호 실장님, 제가 방금 이 구역에 들어온 신입사원 차예나입니다. 제가 실수로 이곳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실장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저희 에이펙스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평범한 신입사원이 특별한 보안 코드 없이 이 최고 기밀 구역에 실수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실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실장님께서는 저희 그룹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의 보안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실장님, 예나의 질문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과 같았다. 단순한 신입사원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 실장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 냉철한 전략가의 질문이었다. 박 실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그의 분노는 당황스러움과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다. 이봐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나 하는 겁니까? 건방지게 신입사원 주제에 감히 신혜진 전무가 개입했다. 박 실장, 차 사원은 지금 저희의 초청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녀는 곧 프로젝트 알파팀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질문은 합리적입니다. 타이탄 프로젝트의 보안 문제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박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무의 말은 예나에게 강력한 지지 기반을 제공했으며 박 실장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박 실장은 상황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예나를 향해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을 던졌지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는 못했다. 좋습니다. 신 전무님, 저는 이 문제를 부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입사원, 차예나 씨, 당신이 저지른 이 실수에 대한 책임을 곧 지게 될 겁니다. 박 실장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실장이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감돌았다. 신혜진 전무는 예나를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놀랍습니다. 차사원. 박 실장은 김 부회장의 충성스러운 신복이며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당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당신은 단 몇 마디로 그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믿었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최성민 부사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여기에 들어온 순간 그들은 이미 당신을 의심했을 겁니다. 이제 숨기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차사원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에이펙스 그룹의 심장부에 존재하는 그림자를 걷어낼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나는 그들의 환영에 침묵으로 답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에이펙스 그룹의 CEO 전용 공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소집 명령이자 그녀가 가진 최고 접근 권한의 활성화였다. 그녀의 첫 출근은 이제 그룹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고독하고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권력 다툼이 아닌 기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장에서 승리할 방법을 이미 계산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박정호 실장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에이펙스 원 공간은 다시 엄숙한 침묵에 잠겼다. 이 짧은 소라는 예나에게 그룹 내 분열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박 실장의 분노는 단순한 직무상의 불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은밀한 계획에 예기치 않은 균열이 생겼다는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나는 테이블에 기대어 서 있는 신혜진 전무와 최성민 부사장을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신혜진 전무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여 보안 프로토콜을 활성화시켰다. 이 공간은 이제 외부의 도청이나 감시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 그녀는 예나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차사원 이제부터 당신은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인재개발팀 소속으로 위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은 회장님 직속의 비밀 전략팀 프로젝트 알파를 이끄는 핵심 요원이 됩니다. 저희는 당신의 리더십 아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성민 부사장이 설명을 덧붙였다. 프로젝트 알파는 회장님께서 그룹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극비리에 창설한 조직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 그룹의 핵심 가치와 기술을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5년 전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저희가 해체를 공식 발표했지만 핵심 멤버들은 모두 그룹 내부에 깊숙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예나의 과거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이 그룹에서 비밀리에 훈련을 받았던 그 시절의 조직이었다. 그녀가 이 회사에 돌아온 이후 어쩌면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조직의 재활성화를 위한 트리거였는지도 모른다. 예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훈련 기록과 현재의 상황 분석이 빠르게 교차했다. 신 전무님, 최 부사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에이펙스 그룹에 배치된 것은 회장님의 지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회장님 민혁의 정확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압력에 의해 잠적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김태성 부회장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더 거대한 세력입니까? 신혜진 전무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의 생사는 불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연락이 닿은 것은 3달 전입니다. 그때 회장님은 김 부회장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이용해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 아마도 애틀래스 콜퍼레이션과 결탁하여 빼돌리려 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위협적인 순간 에이펙스 원에 나타날 새로운 인물을 맞이하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차사원. 예나는 이 대답에서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내부 비리 적발을 넘어 그룹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제적 산업 스파이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애틀래스 콜퍼레이션은 에이펙스 그룹의 가장 악명 높은 경쟁사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경영 방식으로 유명했다. 그녀의 임무는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해졌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첫 번째 임무를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움직여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최성민 부사장은 테이블 중앙에 레이저 포인터로 홀로그램 영상을 투사했다. 그것은 복잡한 금융거래 흐름도였다. 당신의 첫 임무는 박정호 실장이 관리하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최근 2달 동안 프로젝트 예산 중 약 3억 달러가 의문의 더미 컴퍼니들을 거쳐 해외의 특정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 자금이 기술 유출의 대가, 즉 김태성 부회장과 애틀래스 콜퍼레이션 간의 부정한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예나를 바라보았다. 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박 실장은 그룹 내 최고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흔적을 교묘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존 감사팀은 김 부회장의 압력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 사원의 과거 특수 분석 능력과 네트워크 침투 기술이 절실합니다. 이 말은 예나가 단순한 사무직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국가 기밀 프로젝트의 보안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다. 예나는 홀로그램 거래 흐름도를 자세히 관찰했다. 복잡하게 얽힌 거래 경로 속에서 그녀의 눈은 미세한 패턴의 불일치를 포착했다. 3억 달러의 자금 흐름 패턴이 너무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완벽함이 비정상적입니다. 예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더미 컴퍼니 사일렌트 스트림 홀딩스가 자금을 받은 후 불과 48시간 만에 다시 블루 제니스 펀드로 전달했습니다. 일반적인 자금 세탁 패턴은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친 딜레이를 두어 추적을 어렵게 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기술 유출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혜진 전무는 예나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감탄했다.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박 실장은 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애틀러스 콜퍼레이션이 운영하는 홍콩의 비밀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연결고리뿐만이 아닙니다. 예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금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단순한 정보 유출 대가라기보다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전체를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이루어진 시간대에는 분명히 이와 관련된 데이터 송수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금 흐름과 데이터 전송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김 부회장과 박 실장의 음모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나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즉 위장된 인재개발팀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에이펙스원의 한쪽 구석에 마련된 마치 사령부처럼 기능하는 초소형 보안룸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평범한 노트북 대신 자신의 가방 깊은 곳에서 꺼낸 특수 제작된 소형 워크스테이션을 연결했다. 이 기기는 그룹 내부의 모든 보안 장벽을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녀만의 비밀 병기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 스트림이 그녀의 눈앞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먼저 그룹의 방대한 서버 기록을 훑으며 사일런트 스트림 홀딩스와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타이턴 프로젝트 서버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 송수신 기록을 추출했다. 김태성 부회장과 박정호 실장이 아무리 보안 시스템을 조작하고 흔적을 지웠더라도 에이펙스 그룹의 메인 서버는 모든 행위를 로그 파일 형태로 영구 보존하는 고유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프로토콜의 존재 자체를 잊었거나 혹은 감히 건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몇 시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예나는 수백만 건의 기록 중 이상 징후를 보이는 단 하나의 패킷 전송 기록을 발견했다. 그것은 프로젝트 예산이 해외로 송금된 지 7시간 만에 타이탄 프로젝트 서버에서 외부 IP 주소로 약 500GB 분량의 암호화된 데이터가 전송된 기록이었다. 흥미롭게도 이 외부 IP 주소는 애틀라스 코퍼레이션의 더미 서버 중 하나가 아닌 제3국의 무인 관측소 서버를 경유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매우 복잡하고 은밀한 경로였다. 예나는 신혜진 전무와 최성민 부사장을 다시 불렀다. 찾았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직후 타이탄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경로를 추적하여 저는 그들의 음모에 가담한 또 다른 내부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통해 새로운 인물의 신상 정보를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은 한기준 이사 그룹의 IT, 보안, 감사팀 소속이었다. 한기준 이사는 과거 회장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박정호 실장과 비밀리에 접촉해 왔습니다. 이 데이터 패킷은 한기준 이사의 개인 워크스테이션에서 생성되었으며 그가 그룹의 핵심 보안 방화벽을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이 발견은 신 전무와 최 부사장에게 큰 충격이었다. 한기준 이사는 누구보다도 그룹의 보안에 정통한 인물이었기에 그의 배신은 다른 충성파 인사들에게도 큰 실망과 불안을 안겨줄 수 있었다. 신혜진 전무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한 이사, 믿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를 얼마나 신임하셨는데 김태성 부회장이 대체 무슨 수를 쓴 걸까요? 권력과 금전입니다. 예나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김 부회장은 한 이사에게 타이탄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 대가로 엄청난 보상과 함께 그룹 내에 더 높은 자리를 약속했을 겁니다. 한 이사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을 이용해 가장 완벽한 경로를 만들어 주었지만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나는 다시 한번 화면을 확대했다. 그는 데이터 전송 후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 남은 로그 파일을 완벽하게 지우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파일이 그를 배신자로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박 실장의 비리를 밝히는 것을 넘어 그룹 내부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배신 네트워크를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예나는 잠시 머뭇거린 후 자신의 개인적인 직감을 덧붙였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쉽게 풀리고 있습니다. 김태성 부회장과 박정호 실장이
이렇게 허술하게 흔적을 남겼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 완벽해 보이는 실수는 어쩌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자금과 데이터 유출을 쫓도록 유도하고 그 사이에 다른 더 중요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녀의 직관은 항상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의 말에 신혜진 전무와 최성민 부사장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차 사원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김 부회장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매우 치밀하고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 이사를 즉시 체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예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한 이사를 체포하면 김 부회장에게 우리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팀의 존재를 모른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자금 유출 증거를 확보했지만 김 부회장이 회장 민혁을 감금했거나 혹은 제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김 부회장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야 합니다. 예나는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전략을 제시했다. 내일 저는 신입사원의 명목으로 타이탄 프로젝트의 실무팀에 합류할 것입니다. 박정호 실장의 코앞에서 움직이겠습니다. 그가 저를 경계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출된 타이탄 핵심 기술을 복구하거나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숨겨진 백도어 코드를 찾는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아무런 방어 장치 없이 핵심 기술을 넘기셨을 리가 없습니다. 둘째, 한기준 이사의 배신을 역이용하여 그를 통해 김 부회장의 다음 행동에 대한 정보를 역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을 유인하는 미끼가 될 것입니다. 신혜진 전무는 예나의 대담한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매우 위험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박 실장과 한 이사는 당신을 하찮은 신입사원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바로 당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뒤에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 사원 당신은 이제 에이펙스 그룹을 구할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그녀의 첫 출근은 이제 거대한 기업의 내부 권력 투쟁을 넘어선 정의와 배신이 얽힌 치열한 심리 전쟁이 되었다. 그녀는 에이펙스 그룹의 심장부에 스스로 들어섰으며 이제 그곳의 그림자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는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승리할 것이다. 그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에이펙스 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을 것이다. 차이나의 전략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했다. 그녀는 타이탄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는 것을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닌 내부의 적들에게 스스로를 노출시켜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미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인재개발팀의 형식을 빌린 임시 발령서를 들고 타이탄 프로젝트의 본부인 에이펙스 타워 15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임무는 공식적으로 데이터 분석 지원이었지만 실제 목표는 박정호 실장의 코앞에서 그들의 음모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15층 사무실은 에이펙스 1의 엄숙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수많은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긴장감 속에서도 창의적인 열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예나의 눈에는 이 모든 활동 뒤에 숨겨진 불길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가 자신의 임시 자리에 앉자마자 예상대로 박정호 실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박 실장의 얼굴에는
어제의 분노와 경멸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억지로 가장한 친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예나를 과소평가하고 그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 했다. 차사원, 어제 일은 오해였습니다. 에이펙스1은 워낙 민감한 구역이라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첫 출근부터 이런 핵심 프로젝트에 배정된 것은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타이탄 프로젝트는 그룹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당신은 내 지시만을 따르고 어떠한 사적인 정보에도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박 실장은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며 예나를 경고했다.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지만 예나는 그의 말 속에서 그의 불안감을 읽어냈다. 예나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고 실장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벽하게 순종적인 신입사원의 그것이었고, 이는 박 실장에게 잠시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예나를 하찮은 존재로 치부하고 그녀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착각했다. 이것이 바로 예나가 원했던 반응이었다. 박 실장이 떠나자마자 예나는 자신의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 실장이 그녀에게 할당한 분석 업무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더미 데이터 처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이는 그녀가 진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예나는 이 더미 데이터 속에서도 숨겨진 메타데이터를 찾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팀 전체의 내부 통신 기록, 문서 수정 기록, 그리고 보안 패치 업데이트 기록 등을 은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타이탄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거나 복구할 수 있는 비상 백도어 코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회장 민혁은 분명히 자신이 만든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예나에게는 있었다. 둘째, 한기준 이사가 김태성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어떤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예나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초과 근무하는 신입사원의 이미지를 유지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서버의 깊은 곳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모든 타이탄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 최상단에 겉으로는 주석 처리되어 보이지 않는 매우 복잡하고 이례적인 암호화된 문자열이 존재했다. 이 문자열은 일반적인 개발 언어의 주석 형식을 따르지 않았으며 마치 누군가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예나는 이 문자열이 회장 민혁이 남긴 비상 코드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이 코드를 해독하는 데에는 단순한 암호 해독 기술을 넘어서는 회장 민혁의 개인적인 사상과 그룹의 창립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다. 몇 시간의 씨름 끝에 그녀는 암호화된 메시지 중 일부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들을 발견했다. Truth, Apex, Shadow, 그리고 그 뒤에는 일련의 복잡한 수학 공식과 연관된 이진 코드가 이어졌다. 바로 그때 그녀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한기준 이사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이사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차 사원 아직 퇴근 안 했네요. 신입인데 정말 열심입니다. 한 이사는 예나의 모니터를 흘끗 보려 했지만 예나는 이미 화면을 최소화한 상태였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데이터 분석이 조금 복잡해서요. 혹시 이전에 사용했던
서버의 아카이브 데이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실장님께 여쭤보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요. 예나는 한 이사가 자신에게 접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도움 요청을 가장했다. 그녀의 요청은 그가 관여했던 기밀 유출과 관련된 영역에서 살짝 벗어난 하지만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한 이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불안정했다. 물론이죠. 제가 IT 보안 감사팀 소속이었으니 아카이브 데이터 접근은 저에게 아주 쉽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고 있습니까? 한 이사는 예나의 요청을 들어주는 척하며 그녀가 혹시라도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지 염탐하려 했다. 예나는 그에게 특정한 날짜와 관련된 오래된 보안 패치 로그 파일을 찾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녀가 말한 날짜는 공교롭게도 타이탄 핵심 기술이 유출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였다. 한 이사의 얼굴에는 미세한 동요가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아, 그 시기의 로그 파일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룹의 중앙 서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용량 문제로 정리되었을 겁니다. 혹시 실장님께 공식적인 요청을 해보셨나요? 신입사원이 이런 오래된 파일을 찾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이사의 말 속에는 경고와 함께 예나가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를 바라는 은밀한 압력이 담겨 있었다. 예나는 그 순간 한 이사가 자료 삭제에 직접 관여했거나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미세한 떨림과 눈빛의 흔들림을 포착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나 봅니다. 조언대로 실장님께 공식적인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나는 순순히 물러서는 척했다. 그녀는 그가 이미 미끼를 물었음을 알았다. 한 이사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예나는 즉시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으로 돌아와 그가 사용한 내부 네트워크 활동 기록을 추적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한 이사는 사무실을 나선 직후 자신의 개인 보안 계정을 사용하여 타이탄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예나가 찾고 있다고 했던 오래된 로그 파일이 아니라 그녀가 조금 전까지 작업했던 암호화된 문자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김 부회장에게 보고했군. 예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한 이사가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김태성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는 그녀의 전략대로였다. 김 부회장과 박 실장은 이제 예나가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고 확신할 것이며 그녀의 움직임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들이 예나에게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반격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예나는 다시 암호화된 문자열 해독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잊은 코드를 회장 민혁에 알려진 생체 인식 패턴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녀가 과거에 회장 민혁이 즐겨 사용했던 고유의 패턴을 기억해냈을 때 갑자기 화면의 문자열이 변환되기 시작했다. 잊은 코드가 그룹의 초기 창립 이념과 관련된 히브리어 문자와 조합되며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메시지가 나타났다. Apex is the shield, truth is the key. The final code lies in the foundation. 에이펙스는 방패다. 진실이 열쇠다. 최종 코드는 근원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인 문구가 아니었다. 예나는 파운데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파운데이션은 에이펙스 그룹의 본사 건물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그룹의 모든 기술과 역사의 근원이 보관된 비밀 데이터 저장소를 지칭하는 암호명이었다. 그곳에는 그룹 초기 개발 단계의 모든 자료와 회장 민혁이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을 터였다. 최종적인 타이탄 프로젝트의 백도어 코드, 그리고 김태성 부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예나는 자신이 얻은 정보를 신혜진 전무와 최성민 부사장에게 비밀리에 보고했다. 그들은 회장 민혁이 이토록 치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파운데이션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파운데이션은 그룹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다중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며 김태성 부회장이 현재 그 접근 권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차 사원. 파운데이션은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김 부회장이 그곳에 함정을 파놓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는 이제 당신이 자신들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혜진 전무가 걱정스럽게 경고했다. 함정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예나는 냉철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파운데이션에 접근하려 할 때 김 부회장은 모든 전력을 그곳에 집중할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는 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저는 파운데이션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지만 실제로 저는 김 부회장의 개인 서버에 접근할 것입니다. 그곳에 회장 민혁의 실종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나의 전략은 주의 분산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운데이션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김 부회장의 모든 경계심을 그곳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김 부회장의 개인적인 영역을 노리는 것이었다. 이중에 기만 작전이었다. 이 복잡한 전략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다. 그녀는 곧바로 다음 단계의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다. 차에나의 이중기만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파운데이션 접근을 위한 가짜 흔적을 남기는데 주력했고, 이 모든 행동은 박정호 실장과 한기준 이사의 감시망에 노출되도록 계산되었다. 그녀는 일부러 그룹의 오래된 기술 보고서들을 열람하고 파운데이션의 보안 시스템 구조와 관련된 과거 문서를 검색하는 등 마치 그곳이 그녀의 다음 목표인 것처럼 보이게 행동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곧바로 김태성 부회장에게 보고되었을 것이고 그는 그의 모든 경계 자산을 파운데이션으로 돌렸을 것이다. 그들이 파운데이션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예나는 프로젝트 알파 팀에게 김태성 부회장의 개인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최종 준비를 지시했다. 김 부회장은 회장 민혁의 실종 이후 에이펙스 그룹의 모든 핵심 결정과 민감한 정보를 자신의 개인적인 보안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다. 이 서버는 겉으로는 단순한 개인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처럼 보였지만 예나는 그 안에 회장의 실종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 즉 그를 감금한 장소나 그를 제거하려 했던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작전 실행일 에이펙스 그룹은 김태성 부회장이 주재하는 긴급 이사회 회의로 인해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타이탄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과 그룹의 재정 구조를 김 부회장의 입맛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모든 고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것이고 이는 김 부회장의 개인 서버를 보호하는 물리적 보안이 잠시나마 느슨해지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예나는 자신이 맡은 임무, 즉 이사회에 제출할 타이탄 프로젝트의 형식적인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이 되자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며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표정 연기는 완벽했고
그녀를 감시하던 박정호 실장 측의 요원들도 단순한 신입사원의 일탈이라고 치부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깊이 신경 쓰지 않았다. 예나는 에이펙스 타월의 보안 시스템을 피해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면서도 소리 없이 정확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김태성 부회장의 개인 집무실이 위치한 최고층이었다. 그곳의 보안 시스템은 그룹 내에서 가장 강력했지만 예나는 이미 프로젝트 알파 팀이 제공한 내부 설계도를 통해 모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잠금 장치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전자 잠금 장치 앞에 섰다. 예나는 가방에서 특수 제작된 소형 전자 장비를 꺼내어 잠금 장치에 연결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통해 암호 해독 코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린 후에도 보안 시스템이 침입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로그 기록을 조작하는 치밀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단 30초 만에 클릭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김 부회장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호화로웠다. 방 중앙에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유리창이 펼쳐져 있었고, 방 한쪽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와 함께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예나는 지체 없이 그의 작업 공간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벽 속에 숨겨진 생체 인식 보안 패널로 보호되는 개인 서버 뱅크였다. 예상대로 서버 뱅크는 김 부회장의 지문과 망막 인식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예나는 이미 그가 남겼던 몇 가지 생체 정보를 프로젝트 알파 팀을 통해 은밀히 수집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복제 필름을 패널에 부착했다. 잠시 후 띠리링하는 짧은 전자음과 함께 보안 시스템이 그녀의 접근을 승인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시원한 냉각 장치 소리와 함께 서버 뱅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예나는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을 서버에 연결하고 즉시 데이터 추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김 부회장의 모든 이메일 통신 기록, 그리고 은밀한 지시 파일들을 검색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잡동사니 정보들 속에서 민혁 회장, 애틀레스, 그리고 제거와 같은 키워드를 포함하는 파일을 집중적으로 찾았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예나의 등 뒤에서는 예상치 못한 경고음이 울렸다. 김 부회장이 그의 개인 집무실에 설치해둔 추가적인 비상 보안 시스템이 그녀의 침입을 감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는 잠시 비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김 부회장은 그가 믿지 못하는 누군가의 침입에 대비하여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었다. 예상보다 더 치밀하군. 예나는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경고음은 즉시 그룹의 보안팀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분뿐이었다. 그녀는 데이터 추출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서버의 메인 방화벽을 우회하기 위한 코드를 동시에 입력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워크스테이션 화면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떴다. 그것은 서버 시스템 깊은 곳에서 날아온 암호화된 통신이었다. Stop. There is a traitor in the shadow. Your access is compromised. 멈춰. 그림자 속에 배신자가 있다. 당신의 접근이 노출되었다. 이 메시지는 프로젝트 알파 팀의 비상 채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 내부에서 극도로 제한된 인원만이 사용하는 회장 민혁의 개인 보안 통신 프로토콜이었다. 이 메시지는 예나에게 큰 충격과 함께 혼란을 안겨주었다. 배신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녀의 움직임을 아는 것은 신혜진 전무와 최성민 부사장뿐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접근이 노출되었다는 경고는 그녀가 서버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김 부회장 외에
누군가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예나는 심호흡을 하며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배신자일 가능성을 잠시 생각했지만 곧바로 그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이 작전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걸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배신자는 누구인가? 그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녀의 에이펙스원 접근까지 허락했던 또 다른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경고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예나는 데이터 추출을 중단하고 대신 김 부회장의 서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성 코드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 코드는 김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는 순간 그의 모든 디지털 파일과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일종의 방해 공작이자 그에게 우리가 그를 조종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장이 될 것이다. 그녀는 코드 입력을 마치는 즉시 서버 뱅크를 닫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복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아래층에서부터 보안 요원들의 긴급 출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미 그녀가 이곳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예나는 침착하게 가장 가까운 비상 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건물의 구조를 이용하여 요원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내려오면서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 남아있는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파일을 발견했다. 데이터 추출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스템은 김 부회장의 서버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비상 백업 파일을 하나 포착했던 것이다. 이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파일명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Operation Deep Shadow, Chairman Min, Hyuk Final Status Report, 작전명 깊은 그림자, 민혁 회장 최종 상태 보고서. 이것은 회장 민혁의 운명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파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파일을 열어보기도 전에 그녀의 뒤에서 익숙하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사원, 예상보다 대담하군요. 하지만 이제 그만 멈추세요. 예나는 몸을 돌렸다. 계단 중간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강인호 실장이었다. 그는 회장 민혁의 전 비서실장으로 김태성 부회장의 압력으로 인해 잠적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잠적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손에는 에이펙스 그룹의 최신형 전자식 권총이 쥐어져 있었으며 총구는 정확히 예나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과 함께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강 실장님, 예나는 상황을 파악하며 잠시 망설였다. 놀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림자입니다. 강 실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당신을 돕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회장님의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차사원 당신은 매우 유능하지만 너무나도 순진합니다. 이 거대한 기업에서 정의와 도덕 같은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예나는 충격 속에서도 이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강인호는 김 부회장의 신복이 아니었다. 그는 김 부회장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해온 제3의 세력이었다. 그가 회장 민혁의 비서실장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그룹의 가장 깊은 기밀과 보안 시스템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김태성 부회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내부의 적이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실장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예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회장님은 제 손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그룹의 미래도 이제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 있는 그 파일은 회장님의 최종 상태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장님이 제게 남기신 유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산을 이용하여 타이탄 프로젝트의 기술을 온전히 차지할 것입니다. 강 실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금 그 파일을 넘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룰 수 없는 허망한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강 실장의 배신은 예나의 계획의 가장 큰 난관이었다. 그녀는 김태성 부회장의 오만함을 이용하려 했지만 그보다 더 오만하고 교활한 진짜 배신자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모든 전략이 이제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예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 강 실장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부의 적과의 피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인호 실장의 배신은 예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충격이었다. 그는 김태성 부회장의 그림자가 아닌 그를 조종하고 회장 민혁의 실종을 설계한 진짜 흑막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계단 복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예나의 모든 신경은 눈앞의 강 실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강 실장님, 회장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회장님께서 가장 의지했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에이펙스 그룹의 근본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예나의 목소리는 분노했지만 그녀는 이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시간을 벌고 강 실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야 했다. 강인호 실장은 예나의 비난의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하찮은 논쟁을 듣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뢰 배신차 사원 당신은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군요. 민혁 회장님은 저를 신뢰했지만 그 신뢰는 저를 족쇄처럼 묶었습니다. 저는 에이펙스 그룹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저를 영원히 그의 그림자로 남겨두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에이펙스를 이끌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타이탄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자기애와 권력욕이 번뜩였다. 당신은 김태성 부회장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군요. 예나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우연인 것처럼 발을 뒤로 옮겨 비상계단의 코너벽에 기대섰다. 이는 그녀가 권총의 사선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는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바지, 주머니 속에 작은 전자교란 장치에 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물론이죠. 김태성은 그저 탐욕스러운 바보일 뿐입니다. 저는 그가 가진 권력욕을 이용하여 그를 앞세웠을 뿐이죠. 그가 타이탄 기술을 애틀래스 콜포레이션에 넘기려 하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기술의 진정한 마스터 키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스터 키와 함께 당신이 가지고 있는 회장님의 최종 상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파일을 넘기면 저는 당신을 살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 실장은 권총의 공이치기를 당겼다. 찰칵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다. 예나는 자신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음을 깨달았다. 보안 요원들이 이미 계단 아래층에 도달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교란 장치를 힘주어 쥐었다. 강 실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협상을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닙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예나는 재빠르게 몸을 벽 뒤로 숨기며 주머니 속의 교란 장치를 작동시켰다. 이 장치는 주변의 모든 무선 통신과
가장 중요한 강 실장의 권총에 내장된 스마트 안전 장치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B. 익하는 짧은 고주파음과 함께 강 실장의 권총의 방아쇠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예나의 귀에 포착되었다. 강 실장은 예나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황했지만 즉시 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고 총알은 예나가 방금 몸을 숨긴 벽에 명중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스마트 권총은 평소에는 목표물과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발사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안전장치가 풀린 것이다. 예나는 강 실장이 주춤하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벽 뒤에서 튀어나와 일반적인 전투 기술이 아닌 고도로 숙련된 관절 제압 기술을 사용하여 강 실장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력했다. 강 실장은 자신의 힘과 무술 실력에 자만하고 있었지만 예나의 훈련 수준은 그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당신이 나를 과소평가했군요. 강 실장님. 예나는 힘껏 강 실장의 손목을 비틀었다.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강 실장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복도 바닥을 굴렀다. 강 실장은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고 동시에 그녀의 힘과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권총이 떨어지자 강 실장은 즉시 자신의 주머니에서 전자 충격기를 꺼내려 했지만 예나는 그의 두 번째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 실장의 몸을 벽으로 밀쳐낸 후 그의 무릎 관절을 발로 가격했다. 강 실장은 힘없이 무너졌고 그가 꺼내려던 전자 충격기는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부터 보안 요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예나는 강 실장을 완전히 제압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회장 민혁의 운명이 담긴 파일이 들어있는 워크스테이션이 있었다. 그녀는 강 실장의 멱살을 잡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은 회장님을 가두었을지 몰라도 당신은 결코 에이펙스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심은 모든 악성 코드를 찾아내고 당신이 파놓은 함정을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예나는 강 실장을 계단 벽에 기대어 놓은 후 그가 가지고 있던 에이펙스 1 마스터 키카드를 강제로 빼앗았다. 그녀는 복도에 굴러다니는 권총을 주어 그의 손에 쥐어주고는 빠르게 계단 위층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가 떠난 직후 보안 요원들이 계단에 도착했고 권총을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강 실장을 발견했다. 그들은 강 실장이 침입자인 줄 착각하고 즉시 그를 둘러쌌다. 예나는 이 혼란을 이용하여 시간을 벌고 그녀가 이전에 파악해둔 비상 탈출로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건물을 빠져나온 예나는 곧바로 프로젝트 알파팀의 은밀한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신혜진 전무와 최성민 부사장이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예나의 갑작스러운 보안 경보 발생 소식에 크게 놀랐지만 그녀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자 안도했다. 차사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보안 경보가 울렸을 때 저희는 그리고 강인호 실장이 왜 그곳에 있었던 겁니까? 그는 잠적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혜진 전무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예나는 숨을 고르며 강 실장과의 대결과 그의 충격적인 배신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에 두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인호 실장이 김태성 부회장보다 더 교활한 흑막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맙소사 강 실장이었다니. 그가 회장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최성민 부사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가 회장님을
저희는 지금 김태성이 아닌 강인호라는 훨씬 더 위험한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은 제가 파운데이션을 노릴 것이라 예상하고 그곳에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을 겁니다. 예나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강 실장의 마스터 키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일입니다. 예나는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하여 김태성 부회장의 서버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비상 백업 파일을 복호화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암호화는 매우 강력했지만 예나는 강 실장의 마스터 키카드를 이용해 파일의 핵심 암호 해독 키를 추출해내는데 성공했다. 파일이 열리자 화면에는 오퍼레이션 딥 섀도우 체일만 민하육 파이널 스테이터스 리포트라는 제목 아래에 회장 민혁이 강인호 실장의 지시에 의해 그룹의 외곽 연구 시설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감금 장소의 좌표 보안 프로토콜 그리고 회장 민혁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강인호는 김태성 부회장이 그를 제거했다고 믿게 만든 후 회장님을 이용하여 타이턴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코드를 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신혜진 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즉시 회장님을 구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인호는 이제 당신의 존재를 알았고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겁니다. 그는 분명 회장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을 겁니다. 예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강 실장은 자신이 보안 요원들에게 잡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김태성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자신의 악성 코드로 인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김태성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김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축출되고 강 실장이 에이펙스 그룹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기 전입니다. 예나는 테이블 위에 그룹의 구조도와 감금 장소의 지도를 펼쳤다. 우리는 강 실장이 에이펙스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바로 그 순간 회장님을 구출하고 김태성 그리고 강인호 이두 악당을 한 번에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는 회장님 구출 작전을 지휘할 것입니다. 신 전무님 최 부사장님께서는 그룹 내의 충성파 인사들을 은밀하게 결집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공개적인 대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비적인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모든 것을 끝낼 최종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부의 적과의 피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대결을 위해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차에나의 최종 계획은 신속한 구출 작전과 완벽하게 계산된 공개 대결을 결합한 사생 결단이었다. 목표는 단순히 민혁 회장을 구출하는 것을 넘어 김태성과 강인호 두 악당의 음모를 전 세계 앞에서 폭로하는 것이었다. 심판의 날은 김태성 부회장이 권력 장악을 선언하고 타이탄 프로젝트의 실패를 공식 발표하기 위해 소집한 긴급 기자회견으로 정해졌다. 김태성 부회장이 본사에서 권력을 과시하는 준비를 하는 동안 예나와 프로젝트 알파의 핵심 멤버들로 구성된 소규모 팀은 민혁 회장 구출 작전을 진행했다. 회장이 감금된 곳은 교회의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연구시설이었고 강인호가 직접 설치한 생체 인식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다. 예나는 강인호에게서 빼앗은 마스터 키카드를 시스템에 삽입했다. 그녀가 보안 시스템에 진입하는 순간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다.
강인호는 시스템 내부의 카운트다운을 프로그래밍해 둔 것이다. 마스터키 카드가 사용되면 시스템은 30분 이내에 데이터 삭제와 전자기 폭발 프로토콜을 자동으로 활성화하여 아무도 민혁 회장이나 그가 가진 증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역시 강인호, 늘 한수 앞을 내다보는군. 예나는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교활함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외부팀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마스터 키카드를 디지털 미끼처럼 작동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하여 강인호의 감시 시스템에 자신이 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 시간을 벌었다. 감금 구역으로의 침투는 예나의 뛰어난 기술과 침착함을 시험하는 진정한 테스트였다. 그녀는 모든 레이저 보안과 압력 센서를 무력화해야 했으며 이 모든 장치들은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을 상대로 방어하도록 설계된 것들이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액션을 넘어 그녀가 힘이 아닌 지혜와 철저한 준비로 난관을 돌파하는 주인공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예나는 민혁 회장을 발견했다. 그는 차가운 방에 감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맑았다. 그는 예나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올 줄 알았네, 예나. 회장은 미약하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에이펙스 원에 잘못 들어섰던 것은 정해진 암호였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열쇠였지. 민혁 회장은 예나에게 작은 USB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최종 상태 보고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담겨 있었다. 바로 회장 인증 코드와 강인호가 회장에게 권력이양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암호화된 녹음, 녹화 파일이었다. 같은 시간 에이펙스 그룹 기자회견장에서는 김태성 부회장이 연단에 서서 오만함으로 가득 찬 얼굴로 기자들을 맞고 있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민혁 회장을 축출하고 자신이 임시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타이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LS 콜포레이션에 매각하는 최종 결정을 발표하려 했다. 물론 이 거래는 강인호가 조종하고 있었다. 김태성 부회장이 투표를 명령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 회견장 전체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그의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은 에이펙스 그룹의 로고 대신 붉은색으로 바뀌더니 복잡한 암호화 코드가 화면을 가로지르며 흐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불켜 기술적 문제인가? 김태성은 방금 전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며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조명이 다시 켜졌다. 대형 스크린에는 회장 로고 대신 차예나의 침착한 얼굴이 라이브 영상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구출된 민혁 회장과 함께 오래된 연구시설 밖에 서 있었다. 예나는 더 이상 신입사원 복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날카로워 실수로 들어선 그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김태성 부회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혁 회장님의 정당하고 위임된 대리인 차예나의 개입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단호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장 전체를 울렸다. 전 세계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당신의 권력 장악 및 타이탄 프로젝트 거래 결정은 불법이며 명백한 협박과 권력 남용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태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부인하려 애썼다. 당신이 누굽니까? 일개 신입사원 주제에 모두 거짓입니다. 보안 요원들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예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고 곧바로 USB에 담긴 최종 암호화 영상을 활성화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김태성이 아닌 강인호가 민혁 회장을 위협하고 강요하는 상세한 녹음, 녹화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 영상에는 강인호가 타이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에이펙스 그룹의 주가를 조작하려 했던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예나의 가장 치명적인 일격은 현장에서 회장 인증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 알파팀의 기술 지원을 받아 그녀는 김태성과 강인호의 그룹 내 모든 권한과 접근 코드를 시스템에서 즉시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선언했다. 민혁 회장님의 위임된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으로 저는 김태성 부회장과 관련 인물들 그리고 전 비서실장 강인호의 모든 직책과 권한을 즉시 정지시킵니다. 강인호는 자신이 체포된 상태에서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 반격에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시스템을 조정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김태성은 자신이 강인호의 손안에 있던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언론은 술렁였고 주주들은 경악했다. 정의는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실현되었다. 예나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에이펙스 그룹은 건재할 것입니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인류를 위해 계속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의 혼란이 가라앉고 김태성 부회장이 보안팀에 의해 연행되면서 에이펙스 그룹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강인호 실장의 배신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으며 한때 성공과 윤리의 상징이었던 거대 기업의 내부 부패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차요나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단순한 신입사원에서 그룹의 운명을 바꾼 구원자로 등극했다. 구출된 민혁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의 첫 번째 지시는 에이펙스 원의 최고위층에게 내려졌다. 그는 신혜진 전무와 최성민 부사장을 비롯한 소수의 충성파 임원들을 불러 모아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회의의 중심에는 차예나가 있었다. 예나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냉철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웅담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민혁 회장은 예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여러분 모두가 에이펙스 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주었습니다. 특히 차사원, 당신이 없었다면 타이탄 프로젝트는 강인호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을 것이고 그룹의 미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회의에서 민혁 회장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발표를 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룹의 리더십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잠시 예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깊은 신뢰와 기대를 담고 있었다. 저는 에이펙스 그룹의 다음 단계 리더십을 맡을 사람을 지명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룹의 창립 철학인 정의 혁신, 그리고 용기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인호는 저의 신뢰를 배신했지만 저는 저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새로운 CEO 전용 출입증을 집어들었다. 이 카드는 이전에 예나가 잘못 들어선 그 금속 재질의 출입증과 동일한 디자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민혁 회장은 그 카드를 차예나에게 건넸다. 차예나 사원, 당신이 에이펙스 원에 들어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 이력, 당신의 전략적 사고, 그리고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나침반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의 첫 출근은 제가 남긴 코드 새로운 새벽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에이펙스 그룹의 임시 최고 경영자 인테림 CEO가 되어 그룹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발표는 회의실 전체에 묵직한 침묵을 가져왔다. 최성민 부사장과 신혜진 전무는 놀라움 속에서도 회장의 결정에 깊은 동의를 표했다. 그들은 예나의 능력과 강철 같은 의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입사원에서 곧바로 거대 기업의 CEO가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예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카드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기업과 수많은 직원의 삶, 그리고 타이탄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이 중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에이펙스 그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룹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예나의 첫 번째 조치는 그룹의 윤리 경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태성과 강인호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신혜진 전무를 그룹 윤리 및 준법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룹 내에서 잃어버렸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확립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타이탄 프로젝트를 재개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팀 전체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강인호와 김태성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쳤음을 선언하고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표인 인류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예나는 프로젝트 관리 방식의 군더더기를 없애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며 개발자들이 오직 기술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명확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이는 침체되어 있던 그룹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예나는 한때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한기준 이사의 문제를 처리할 때도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했다. 그녀는 한 이사가 직접적으로 기술 유출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강인호의 협박과 기만에 의해 이용당했음을 확인했다. 예나는 그를 해고하는 대신 그룹의 가장 민감한 보안팀으로 발령했다. 한 이사님, 당신은 저희 그룹의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 지식을 이용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에이펙스 그룹에 속죄할 기회입니다. 한 이사는 예나의 관용과 단호함에 깊이 감동했고 충성스러운 조력자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예나는 에이펙스 그룹의 임시 CEO를 넘어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권력의 오만함에 물들지 않고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자신의 전략적 사고와 용기를 바탕으로 그룹을 이끌었다. 그녀의 등장은 기업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녀의 결과와 행동은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다. 그녀는 에이펙스 그룹의 기업 문화 자체를 변화시켰다. 예나의 마지막 임무는 민혁 회장에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민혁 회장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된 후 그룹의 고문 역할만 수행하며 모든 경영권을 예나에게 공식적으로 이양했다. 한때 에이펙스 원을 실수로 들어선 신입사원이었던 예나는 이제 그곳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고 그녀의 자리는 더 이상 위장의 공간이 아닌 정의와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예나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녀의 여정은 오해와 위장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정의와 용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권력 다툼과 부패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에이펙스 그룹에 새로운 새벽을 가져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인한 여성, 리더십,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신념,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영원한 유산을 그룹에 새겼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닌 에이펙스 그룹의 영혼을 되찾은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결말이었다.